사실은 제가 꿈꾸던 건 공연 기획자가 꿈이었어요. 졸업 후에는 대학로에 가서 공연도 만들고 배우 생활도 하고 했었는데 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꿈꿔왔던 나의 꿈을 이뤘는데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이름 있고 잘 나가는 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돈도 많이 벌고 생활은 안정이 됐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되게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동네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거든요. 그 작은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했던 것처럼 글을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활동들을 3개월, 4개월 정도 하다가 이 친구들 글을 그냥 나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글을 포스트잇에 썼어요. 그래서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문이랑 골목에 그걸 붙여놨어요. 아침에 도서관 가기 전에 붙여놓고 도서관에서 일 끝나고 왔었을 때 떨어지면 다시 붙여놓고 막 그 짓을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길게 했더니 누가 도서관에 찾아왔어요. 가해 청소년이. 가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너는 아직도 못 잊고 있다라는 게 자기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게 무슨 소리 하고 옆에서 들어봤더니 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나는 몰랐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라는 걸 2-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떼어놓기만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두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제 당사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저렇게 중요한데 과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일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파리북스의 모델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작품이 되는 곳 주식회사 이파리북스 대표 강미선입니다. 이파리북스는 예술을 매개체로 소수와 다수의 소통을 유도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혐오를 낮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파리북스는 지금까지 8가지의 예술 기반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암 경험자들, 폐지수거 노인들, 중도 입국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자살 시도자들 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당사자들을 모집을 했고 그 당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파리북스의 예술 기반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이란 게 예술 치유랑은 달라요. 예술 치유나 심리 상담이랑은 조금 달라서 현업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내면의 사유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과정을 일반인한테도 함께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해서 현업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하는 멤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서 처음 이제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틀을 만들어 갈 때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이 사람은 과연 이 대상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걸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같이 프로젝트를 조인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청년 자살 시도자들이랑 같이 했던 메리골드의 꽃말을 안아요 라는 프로젝트인데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들이 자신의 얼굴을 직접 드러내고 나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치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힘들지만 힘들 때 나를 고백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찾아왔던 분들이 대부분 와가지고 저한테 했던 말이 저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얼굴을 못 드러낼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제 힘들 때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고 가셔서 우리가 의도했던 프로젝트의 목적이 제대로 세상에 잘 전달이 됐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모든 문제는 사실 저한테부터 시작되는 문제에서 발견이 돼요.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펜로스 증후군 대상으로 했던 프로젝트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심이 가져서 이 사람들을 연구하고 자료조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겠다 얘기가 들어갔고, 그래서 저의 필요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돼서 프로젝트들이 개발이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이제 9가지의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처음에 저로 인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하겠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가지가 뻗쳐나가는 것처럼 뻗쳐나가서 프로젝트의 이야기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위기라 함은 11월 말일 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파주에 있는 물류창고로 갔더니 정말 전소가 됐더라고요. 1년 동안에 내가 들였던 모든 노력과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는 그 제품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일했던 그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밥을 사주신대요. 그래, 가서 밥이나 먹자고 먹는데 그 대표님이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잘할 사람이니까 이거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다시 컨텐츠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2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후배 기업이 또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 후배 기업한테 갚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회적 기업가 경영을 한다는 건 저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힘들 때마다 그 대표님을 떠올려요. 나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사람인데 지금 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넘기면 그래,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2019년도에는 거래처가 없었거든요. 거래처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예술 기반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아무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지 않았던 게 2019년도였는데 2020년도 들어서는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바로 저희 시작을 이제 도약 삼아서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다들 저희가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저희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했거든요, 빠르게. 그래서 그때 매출 성장이 10배 됐어요, 지금. 2019년에 비해서 10배가 됐고, 저희 찾아주는 고객사들은 일반 기업도 있고, 또 청년 단체들도 있고, 또 청년 공간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도 있고, 개인도 저희한테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약한 기관들은 30곳이 넘어요. 저희는 사회의 편견과 혐오를 낮추는 것, 그리고 소수와 다수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의 소셜 미션이고 목표잖아요.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언젠간 저희는 없어져야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파리북스에서 대표인 저와 직원들은 열심히 이파리북스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